네, 인텔리안테크는 저희가 앞서서도 필승 종목으로 다뤘던 종목인데 당일 큰 수익 실현 바로 만들어내줬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있을지 또 어떻게 새롭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인텔리안테크입니다. 그 전에 잠시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텔레칩스 오늘도 좋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텔레칩스 제가 왜 선택을 했었느냐? 물론 LG전자의 전장, 그러니까 차량용 산업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2대 주주로 LX 세미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LX 그룹 역시 LG 그룹과 끈끈한 사이죠. 끈끈한 정도가 아니죠. 네, 어쨌든 이런 텔레칩스 오늘도 좋은 상승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보인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LX 세미콘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오늘 상승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직 M&A 이슈나 이런 것들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LG그룹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보인 이런 상승률 훨씬 능가하는 그런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차트 볼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내용 있죠. 이런 거래량 꼭 확인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역사상 신고가 영역이라면 거래량이 터지는 것들을 매도 신호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지금 역사상 신고가도 아닌 현 상황에서 이러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모습 보여준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라곤기법상에서도 이렇게 라곤되는 내용들,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지지가 되고 반대로 또 어떻게 상승을 보이는가. 이렇게 제가 라곤기법상에서 상단선, 중단선, 또 하단선이 있을 수 있죠. 이 세 개 선을 이렇게 항상 많이 그려놓는데요.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것들이 저항이 되기도 하고 또 지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은 이 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내려온다. 터치하고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저항대가 물려 있어서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걸리는 내용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이 선은 저항선이 아닌 넘어서고 나면 지지가 되는 이런 내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매물대에서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을 그어보는 것들을 습관화하시면 충분히 차트 보는데 좀 더 용이하고 더 쉽게 볼 수 있다라는 점 얘기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거래량, 이 거래량이 중요하다. 제가 거래량의 비밀 1탄, 2탄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요. 3탄, 4탄도 앞으로 계속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인텔리안테크 이미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텔리안테크 진짜 필승 종목으로 나가고 나서 단 1거래일 만에 5% 가까운 수익 기억하실 겁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어떤 회사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위성통신 안테나 및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스타링크 그리고 스타쉽 이런 내용들 얘기 드리면서 저궤도 위성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요. 인텔리안테크는 우리나라에서도 저궤도 위성, 그러니까 저궤도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특화된 회사입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 기자의 이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익,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상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매출액,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제가 이거 볼 때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런 매출액이 우상향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자 보시죠. 영업이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도 역시 우상향하고 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뭐 투자를 더 늘려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우상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만약에 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승할 때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변모하는 그런 회사 주가가 가장 빨리 오르고요. 자, 이익 살펴봤으니까요. 그다음 기대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뭐 우주항공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고요.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이스X가 한국에 들어오거나 원랩이 하반기에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 주목해야 되는, 아주 주목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상용 안테나 글로벌 점유율이 이 정도입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회사다. 이렇게만 봐도 보이시죠? 1위, 아무나 1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적에도 안테나 성능이 확인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스페이스 X에서 추구하는 스타링크가 왜 중요하냐? 스타링크는 이런 모빌리티 개발, 이런 스타링크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충분히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하반기에 원넷 서비스가 본격화된다면, 이렇게 적외도 위성에서 서비스하는 업체가, 그러니까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리고 원앱,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뭐 올해 3분기부터 본격화해서 3분기부터 해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3분기다 아니면 4분기다라는 것들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올 하반기에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평가고, 이런 내용들 충분히 인텔리안테크 주가에,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자체 회사에도 정말 큰 이슈가 되고 큰 내용이다라는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 마지막으로 이 기자의 세 번째 포인트 자리 볼 텐데요. 제가 차트 보자마자 가장 어떤 거부터 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래량부터 봐야죠. 거래량부터 봐야 됩니다. 제가 거래량 왜 보는가? 이유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뭐 보조 지표들,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아니면 OBB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달아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보조 지표를 참고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보조 지표는 후행 지표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주가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보조 지표만 보고 이 자리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투자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왜 그 쉬운 것들을 하지 않느냐? 이것들은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조 지표 보고 매매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요, 보조 지표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후행하는, 주가가 먼저 가고 그걸 그린 내용이다. 만약에 보조 지표만 보고 이렇게 상승 보였다, 이 지점에서 사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쉽습니다. 왜? 후행적, 이미 다 주가가 그려지고 나서 후행적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설명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이 거래량은 몇 가지 안 되는 주가에 선행하는 선행 지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자 포인트도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무엇보다 거래량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인텔리안테크, 지금 거래량이 앞선 내용들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 보였다가 지금 하락하는, 한마디로 조정 보이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럴 때 또 라곤기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이럴 때는 한번 추세선을 그어보자. 뭐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그려졌는데요. 추세선 한번 그어보시고 이 추세선을
깨는가, 깨고 완전히 내려오는가, 아니면 추세선을 터치하고 추세선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을 이 하단 추세선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추세선, 이 추세선 다시 한번 좀 마음을 가다듬고 좀 더 반드시 그어보겠습니다. 반듯하진 않네요. 네, 제 마음이 좀 삐뚤어졌나 보네요. 네, 하지만 이 하단 추세선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이런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이벤트를 잘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오늘 밤에 이벤트가 있고 이것들이 이벤트 이슈로 사라질 게 아니라 이슈 소멸로 사라질 게 아니라 한번 지금 연기가 된 거다. 연기가 돼서 지금 실패할지 성공할지 두근두근 한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위치도 지금 아직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를 깨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추세선 부근에 있다라는 점 얘기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 이벤트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도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하락을 했다. 이 앞에 보이는 거래량만큼 이렇게 터지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탈출하고 뛰쳐나와야 되겠죠. 물론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이런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추세선 그리고 이렇게 이 하단 추세선 말고 상단 추세선은 매도할 때를 판가름하는 것들로 또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지금 찰리 구간에 들어와 있는 내용. 그런데 찰리 구간에서는 어떻게 락온된다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이렇게 델타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 이럴 때 찰리 락온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델타 구간에서는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였을 때 이 위에서는 3일선이 됐든 5일선이 됐든 쭉 상승할 때는 조금 바로 조정을 볼 때 락온 됐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진입하셔라.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찰리 구간에서 추세선에 닿아 있다. 이럴 때 락온 됐다라고도 락온 됐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아무 때나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역시 이기자 포인트 중에서 기대감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텔리안 테크 기대감 있고요. 자리 들어왔죠? 락온. 이렇기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 한번 저랑 같이 매수 그리고 한번 전략 같이 한번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자꾸 얘기 드리지만 확신을 가지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기자 포인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시장에서 52주 신고가가 어떤 부분이 포착되는가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52주 신고가에 어떤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는가, 어떤 종목들이 신규 편입되는가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잘 나가는 루닛 왜 팔아버리냐 이렇게 의아해하는 우리 이기자 가족분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52주 신고가에서 이런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모습 보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추세선 이탈로 정리 제가 사인 드렸던 겁니다. 14%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익 만족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렇게 소나기를 그대로 맞는 것보다는 조금 잠시 피해 있을 때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제 매도 사인 바로 다 드렸었던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기준이 52주 신고가에 있는 동일 종목, 피어 종목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내가 상승할 건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얘기 드렸죠. 시가총액 차이가 같은 동일 피어그룹에 있는데 동일 산업군에 있는데 이렇게 벌어졌으면 당연히 그 부분을 좁히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통해서 동종기업, 그러니까 피어그룹에 있는 동종기업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런 부분도 매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돼 있고요. 유통 주식수, 이것들은 매집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살펴볼 때 제가 뭐 저스템 펨트론 이렇게 볼 때도 유통 주식수를 가지고도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래량. 제가 3번이나 얘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 판가름하는 법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것 역시 거래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보조 지표보다는 거래량을 더 살펴보라 이런 얘기 계속 강조드리지만 거래량은 선행 지표이고 보조 지표들은 후행 지표입니다. 어떤 것들을 먼저 봐야 될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라공 기법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라공 기법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델타 구간에서 어떻게, 찰리 구간에서 어떻게, 브라보 구간에서 각각 라곤이 어떻게 된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매매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